나일론을 합성하기에 앞서 나일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나일론은 합성 섬유로서 신축성이 굉장히 좋고 탄력도 좋으면서 구김이 잘 가지 않고 흡습성이 낮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섬유입니다. 그래서 스타킹이라던가 텐트, 그리고 티셔츠, 그리고 스포츠웨어, 가방이라던가 그물 같은 되게 다양한 곳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합성 섬유예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는 이 나일론은 1939년 미국의 듀폰사가 뉴욕 박람회장에서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듀폰사에서 소개할 때 강철처럼 강하고 거미줄처럼 가는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잘 팔렸던 것은 아니고 1940년에 나일론 스타킹이 발매되면서 짧은 시간 내에 6,400만 켤레가 팔리면서 나일론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일론은 이제 대표적인 우연한 발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일론이 발견되던 당시 듀폰사는 레이온이라는 인조견사를 만든 후 더 좋고 값싼 합성섬유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폴리에스테르 실험을 하던 도중에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던 줄리안 힐이 실패한 폴리에스테르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유리막대를 휘저었는데 미세한 실이 이제 딸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는 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재밌었던 힐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보겠다며 실이 달린 유리막대를 들고 실험실을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캐러더스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실험의 실패가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알아차렸던 캐러더스는 연구를 계속해서 1935년에 합성 인조견사인 나일론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나일론은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세렌디피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렌디피티의 사례로는 3M사의 포스트잇이나 항생제인 페니실린, 항공기 등에 쓰이는 합금인 두랄루민의 발견이 있습니다. 그럼 우연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일까요? 실패로 여기지 않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일론이 어떻게 합성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일론은 고분자라고 하는 분자량이 10,000 이상으로 굉장히 큰 분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분자라는 것은 되게 작은 단위체라는 것들이 여러 개 연결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큰 분자입니다. 이 단위체들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중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단위체가 연결되는 반응을 우리는 중합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합 반응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첨가 중합과 축합 중합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첨가 중합이라는 것은 이 단위체가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이 첨가 중합 결과로 생성되는 고분자입니다. 첨가 중합 같은 경우에는 단위체가 가지고 있는 다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옆에 있는 다른 단위체랑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거는 에틸렌이라는 단위체가 여러 개로 연결되는 폴리에틸렌을 보여드린 거고요.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합 중합이라는 반응으로 생성되게 되는데, 축합 중합은 단위체에 강한 작용기가 2개 이상 있어서 그 작용기끼리 반응을 하면서 되게 작은 분자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반응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오늘 합성하게 될 나일론, 그리고 우리 맛있게 먹는 이제 녹말, 여러분들 몸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 같은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폴리펩타이드, 즉 단백질 등이 바로 이 축합 중합 결과로 생성된 고분자입니다. 그럼 나일론은 어떤 단위체가 축합 중합된 결과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일론의 단위체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헥사메틸렌 다이아민과 아디프산이 있어요. 헥사메틸렌 다이아민과 아디프산 사이에서 물 분자가 축합되면서 연결되어 만들어진 결과가 바로 나일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 분자가 축합되게 되면은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수득률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 분자 대신 다른 저분자가 빠져나오는 반응을 고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실험에서 사용할 단위체는 아디프산 대신 염화 아디프산을 사용해서 헥사메틸렌 다이아민과 염화 아디프산 사이에서 염산이 축합돼서 빠져나오면서 나일론이 형성되는 반응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실험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일단 먼저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그리고 다이클로로 메탄,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마지막으로 염화 아디프산을 준비해주세요.
용액은 이렇게 두 종류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메스 실린더로 증류수 50ml를 재어주세요. 그리고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수산화나트륨 1g을 재어주세요. 수산화나트륨은 중합 반응 결과 축합되는 염산을 중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증류수에 수산화나트륨 넣고 쉐킷쉐킷. 그리고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1.5g을 준비하는데요.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은 상온에서 엄청 딱딱한 고체예요. 그래서 녹여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항온조에 온도를 맞추고 사용을 했는데 녹랜점인 40도에 맞추면 너무 한참 걸려요. 60도에 맞춰 놓으면 10분 정도면 모두 녹아서 쉽게 액체 상태로 사용할 수 있으니 항온조를 한 60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증류수에 수산화나트륨 녹인 용액에 헥사메틸렌 다이아민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일론에 색깔을 내기 위해 식용색소도 넣어주세요. 그럼 두 번째 용액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메스 실린더로 다이클로로메테인 50ml를 재어주세요. 다이클로로메테인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흉 후드 안에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염화 아디프산 2g을 전자저울로 재어주세요.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잘 컨트롤 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이클로로메탄과 염화 아디프산을 섞어주면 용액 제조 완성! 이제 만들어놨던 용액 1과 용액 2를 섞어주시면은 그 용액 사이 경계면에서 나일론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때 그 경계면이 안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살살, 엄청 조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의하면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밀도가 큰 염화 아디프산과 다이클로로메테인 용액이 아래로 가도록 부어주셔야 해요. 저와 같이 하시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예비 실험이라서 요거 끝나고 해서 학생들이랑은 제대로 했는데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표면에서 생긴 나일론을 핀셋으로 끌어올려서 유리막대에 걸치고 돌돌 감아서 나일론을 얇게 뽑아내시면 됩니다. 잘 뽑아내다 보면은 많이 모을 수 있어요. 다 뽑아낸 나일론의 모습이에요. 이대로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고요. 염산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잘 빨아가지고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즐거워요. 쌤만 안 듣는